승일 지금 몇 시야? 12시 40분. 그것도 하지만 1시간에 걸렸네. 지금 아까 전에 200하고 201 했고 202를 찍었고 지금 203입니다. 얘는 문제를 풀었고요. 8월 오늘이 18일입니다. 몇 회를 나온 거지? 110, 2페이지. 100만. 백문백도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럼 같이 보세요. 자, 보세요. 형님 책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응. 1차는 뭐 집에서 보고 가져오십시오. 뭐 1차 책 있는 거 보고 머리에 엮어 오십시오. 머리에 들어갑니다. 자, 요걸 제가 저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나름대로 뭐 좀 해드릴게요. 일단 등급 판정이라든지 수산물의 구객이라든지 이게 관계됩니다. 그 17페이지를 보면요. 부산에서도 지금 급히 나가가지고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 유튜브 68회라든지 73회까지도 있길이 있습니다. 68회부터 73회까지 강의를 올린 게 있고요. 적으십시오. 68에서 73회입니다. 그리고 42회가 있고요. 42회. 그리고 이제 68에서 73을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강주가 181에서 188까지가 7까지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그러니까 강주 181부터 들으면 되고요. 그 강주 7개인가 되고 그 다음에 42회가 또 있습니다. 42회. 그게 지금 현재까지 강의한 겁니다. 적으십시오. 그냥 적어놨고 보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적으십시오. 근데 지금 이 강의를 그러니까 강주권은 오늘 이거 하고 그 반복을 갖다 주십시오. 이게 수산물에 대한 포중 구객입니다. 포중 구객이고 그리고 나서 1차 책에 59, 60조가 1차 책도 있는 분은 59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59, 60페이지입니다. 어디라도 다 있습니다. 아까 전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검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류검사, 강릉검사,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이거 한 장은 어떤 방법이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 승기라고 같이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59, 60조입니다. 1차 책 보면 서류검사가 이때까지 안 나왔습니다. 59. 서류검사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문은 아직 그저 안 넘어갔어. 서류검사만 보고 있잖아. 수산물 가공부의 검사 기준 서류검사인데 아까 전에 컴퓨터 봤듯이 김용의 강의 자료 있으면 유튜브 밑에 강의 있는데 가공품의 검사 기준이 있었을 거고 서류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검사는 이때까지 기출이 안 됐고요. 간능검사가 2번인가 3번 나왔습니다. 2차에서. 그리고 정밀검사가 1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는 간능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능검사가 지금 여기 4번인가 나왔겠네. 2차에서. 작년에가 지금 10점인가 8점인가 나왔습니다. 간능검사만. 그래서 작년에 물어본 거 다시 59페이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험 볼 때는 간능검사란 이거 저 빵꾸 였는 게 1점인가 2점인가 나왔어요. 오간이 어떻고 좋았는가 안에 앞에 갈로 해가지고 간능검사를 적는 게 답이었습니다. 5간 나왔어요. 간능검사가 답이었다고. 여기서 요 간능검사를 잡아야 되는 게 답이었다고. 간능검사 정리.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간능검사에 대상해가지고 1, 2, 3, 4가 5점짜리 적는 거였습니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포본 추출입니다. 무포장과 포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스가 있죠. 김용의 시험 때 1번 박스가 나왔습니다. 5톤인가 10톤 내가지고 미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보면은 1, 3, 5, 10, 20입니다. 그리고 옆에 채점은 셀렉터 뽑아내는 겁니다. 1톤 미만은 2개만 뽑습니다. 그 중에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1톤에서 3톤 미만은 자, 저거 앞으로 이게 잡아야 1톤 이상 미만입니다. 밑하고 다릅니다. 네. 우리 밑에는 이상 이하고 이상 미만. 밑에는 이상, 맞아. 그런 거 하나를 딱 찍으면 어떻게 오든 간에
채점 기수는 2, 3, 4, 5, 6, 7이 돼 있고요. 20도 이상은 7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포장 단위는 블록행 무포장도 포함되는데 4개 이하는 추출은 하나지만 하나를 검사하는 거예요. 채점해갖고. 그 다음에 5개 이상 50개 이하는 50까지 포함되겠죠. 3개를 추출해가지고 하나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개 이상과 100개 이하까지는 5개를 빼갖고 그 중에 2개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701개, 1000개 사이가 800개인가 물어봤을 겁니다. 800개는 추출 개수는 몇 개고 채점 개수는 몇 개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채점 개수가 5를 잡아 이랬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요겁니다. 홀수 단위로 이렇게. 그걸 알아서 하시고. 추출 개수를 볼게요. 1, 3, 5, 7, 9, 11, 13, 15, 17, 19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채점 개수는 1, 2개, 2, 2개, 3, 2개, 5, 2개, 4 하나, 6 하나죠. 네. 네, 한 개 하시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입니다. 정밀검사나 물리화학 미생물 이 3개를 한 개 하십시오. 안 놓았으니까. 물리화학 미생물이 안 놓았고요. 밑에 정밀검사의 대상 1, 2, 3이 1회 때 놓았습니다. 대상이. 그러고 나서 정밀검사란 물리화학 미생물이고요. 세분학이 아닙니다. 미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열하고 3점짜리 놓았다 칩시다. 빵꾸를. 물리화학과 주는데 생물료도 틀렸을 거고 세분율도 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능검사 해가지고 정밀검사를 들어가면은 자 간능검사 결과 가에 2입니다. 그 정밀검사 필요하다고 하는 가공품입니다. 수산물 가공품입니다. 여기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감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옆에가 이제 61페이지 뭐 정밀검사가 또 하고 이제 1차 책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백신 백물흑답 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선하고 그리고 제 책하고는 1페이지 차이 납니다. 18페이지인데 저는 18이니까 그 17페이지 거입니다. 17 한번 내보십시오. 17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넘기가지고요. 불러주세요. 여기 이제 문제 13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기준 되어 있습니까? 나오는데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요. 저하고 1페이지 차이 나니까 13번에 되어 있어요. 오, 2페이지 차이 나네. 2페이지. 짝짝이. 앞쪽에. 2페이지 차이 나네. 이거는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2페이지 차이 납니다. 저하고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그러니까 제가 18 그러면 3 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저 그 앞에 편집을 많이 했는데 완벽하게 못해가지고 페이지가 가면 그게 13번에 수산물 가공품의 검사 기준이라는 곳이죠. 줄 거세요. 쫙 꺼세요 그냥. 그 옆에다가 수품사 적으세요. 크게 적으세요. 완전 잘합니다. 앞에 하고. 페이지 불러주세요 누나. 저 말 안 하게. 15페이지. 뭐? 15페이지요. 네? 아닌데. 영 봅시다. 영 봅시다. 그러면 백만 달려. 몇답 아니야? 네. 그 근데 왜 달려 또? 편집을 계속 했구나. 편집을 계속 한 거예요. 형은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앞을 안 봐요. 편집을 계속 해가지고. 형은 17페이지입니다. 15, 17 두 개가 있습니다. 15 아니면 17입니다. 네, 그거 불러주시고요. 네, 거기입니다. 거기다가 줄 긋고 15하고 17이네. 이거는 뭐지? 빠지까지 이렇게 막 빼버렸나? 15페이지, 17페이지. 제가 18페이지라 그러면은 주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수산 가공품의 검사 기준 제3자 시각 있죠? 제3자 시각을 눈에 딱 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누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누나. 누나는 그 앞에 편집하기 전에 앞에 문제네. 3자 시각이 그러니까 나도 지금 3자 시각이란 말이 있는데 왜 누나는 없지? 그럼 현정 씨하고 똑같은데요? 백명씨도 없어? 네.
일단 적어요. 3자 시각. 다른 거는 그 3자 시각. 어디야? 거기다가 지금 거기에 다른 데 공략 가지 말고 제3자 시각이라 적어요. 제3자 시각. 그 보면 냉동품 신선하고 다 있죠. 이게 이제 수산 광고 기준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69페이지하고 네. 그 59페이지하고 적으세요. 앞에 1차 59페이지와 60페이지를 같이 보고요. 이겁니다. 지금 이 뒷페이지부터는 제3자 서류검사든 공무원이든 수분사든 그리고 검정이나 검사기관이든 제3자가 검사하는 파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앞에서 7페이지부터 여기까지는 뭐겠습니까? 수입자, 생산자, 예. 가공업자, 유통업자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늘려버리나? 이게 없죠? 이 그림은 네, 없죠? 없어요. 그래서 빠지고 이걸 빼버렸구나.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선을 자 끄십시오. 그러니까 15페이지든 17페이지든 간에 그때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 적으십시오. 제3자 시각 밑에다가 중심 온도를 적으십시오. 그 뒤에부터는 중심 온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산물이 하나 18도. 있으면은 예? 그 수산물을 검사를 하는데 검사관이나 수분사가 감능 검사를 하든가라도 어체의 중심까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가공업자들은 뭐냐면은 보관 온도입니다. 예, 확실히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 가공업자가 등급을 매기고 포장을 하더라도 사항이 뭐라 그랬냐면요, 일반 가공업자가 있고 아까 특산물 있잖아 카페에. 카페에 보면은 한번 올려보실래요, 현정씨? 특산물에 대한 가공업자가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저 들어가는 걸 계속 보시라고요. 어디 들어갔습니까? 강의자로. 강의자로에 내리고, 그 다음 2번. 특산물. 올리세요. 특산물. 밑으로. 항상 그 위에는 그 파브창 말고 밑에부터 보고, 특산물. 오케이. 아이고, 그거. 자, 저기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지금 그거 좀 더 내려보세요.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요. 만드는 특산물 맞죠? 저게 한번 돌려보세요. 특산물 맞죠? 자, 들어간 거 맞아? 건제품. 네, 특산물 맞죠? 예. 그러면은 저기 특산물 맞나? 위에 안 돌려봐. 그 특산물 아니잖아요. 특산 성질 인증 세부 기준. 맞네. 특산물 맞네요. 저기 14조입니다. 14조. 그러니까 아까 전에 17페이지, 15페이지든 19페이지든 간에 나는 18페이지 그런데 선이 꺼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15페이지든 17페이지든 18페이지든 간에 이 뒤에부터는 제3자입니다. 제3자가 검사를 하든 수분사가 검사를 하든 공무원이 검사를 하든 검사기관이 검사하든 간에 제3자가 검사하기 때문에 중심 온도라는 걸 씁니다. 중심 온도입니다. 중심 온도라는 것은 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래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까지 온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거기 이제 누나 고래같이 보이네요. 이러면 고래지. 뭐로 보인다? 뭐 보긴 보인다. 네, 돌고래. 네, 돌고래요. 해몽이. 그 다음에 핵심 7페이지부터 이걸 하는데 이 안에까지 얘는 가공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유통업자 등이 있습니다. 그 전에 가공을 하더라도 무슨 가공입니까? 법 14조를 가지고 특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산물을 만드는 가공업자와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왜? 특산물은 특허를 주는 대신에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권리를 준 만큼 의무도 더 강화되겠죠. 중심 얘는 일반적인 가공업자나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는 보관.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등록만 하면 될 거예요. 자연의 회복입니다. 나의 권리입니다. 내 권리. 다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에 따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특산물을 할 때는 마른 김, 예를 들어 마른 김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천김입니다. 강천이 마른 김이 있습니다.
강천이란 특산물이 있고 지리집도 쓰겠지만 마른 김, 구운 김, 마른 김, 구운 김. 구운 김입니다. 구운 김. 구운 김이네요. 거기. 구운 김입니다. 다른 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 아까 전에 가공이니까 서류검사, 정밀검사, 간능검사, 정밀검사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넘어가겠지만 가공이니까 그것까지 연기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근데 구운 김에 강천김을 보면은 수분이 정밀검사에 보면은 3%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책에는 4%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밀검사 기준에 3%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공업자는 구운 김이 5%인 거죠. 5%입니다. 그만큼 권리를 준 만큼 세구만. 의무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전에 핵심 제 기준으로 18페이지 18페이지 전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가지고 그쪽에는 15니까 15페이지 또는 17페이지 전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부터는 제3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공업자 유통업자 만들었으면 보관온도란 말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예문하십시오. 또 법 5조에 따라서 포준구객품을 따라가야 됩니다. 포준구객은 등급구객 그리고 포장구객이 있죠. 이렇습니까? 등급구객, 포장구객을 구객을 한다. 오케이. 등급구객, 포장구객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 자체가 2차 수수령 13회 8번 문제가 예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보시고 등급하고 포장 있는데 등급의 중에서 거래 단위라는 게 나옵니다. 거래 단위 나오면서 포준 거래 단위가 있고요. 그리고 선어가 있고 그리고 폐륜가 뭐 있습니다. 폐입니까 뭐라 이럽니까? 어폐류라 이래요. 어폐류. 근데 어폐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 단위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포장도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근데 스타트가 5조가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업됐고 경제 성감을 하기 위해서 포준 거래 단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게 300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지금 뭐 4조에 360페이지인데 먼저 읽어볼게요. 포준거래 해수부 장관은 축산물 제외해가지고 상품성을 높이고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이 차관 노드만 내가 상품성 유통용률 항상 공정한 거래 농수산물의 포장 등급구객을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포준구객은 농수산 포준구객 출하한 자는 포장 겉면에 포준구객을 표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다. 그리고 포준구객 제정 방법은 해수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5조입니다. 그리고 건장 표시, 품질 표시가 5조 2에 있고요. 포장재, 용기 포장 농수산물, 축산물 제외하고요. 농산물이잖아요. 왜? 농림축산부 장관은 건장 품질을 할 수 있다. 농산물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조 이하는. 수산물 아니에요. 수산물은 아니란 말입니다. 농산물에 하기에는 5조 하지 않은 경우 포장 겉면에 건장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 그러니까 5조 1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5조를 가지고 지금 7페이지가 오는 겁니다. 핵심 변경 파트. 적으십시오. 5조를 꼭 적어가지고 책에다가 적어놔서 하십시오. 그래서 상품성 항상, 그죠? 상품성 항상 2차 설 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통 능률 항상, 그리고 공정한 거래, 공정 거래 위해서 해수부 장관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법 5조를 얘기해 준 겁니다. 법 5조를. 이걸 근거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법에 따라서 고시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 구객 부음 고시가 놓은 겁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품성 향상과 유통용률, 공정한 거래 딱 3개 적어놨죠. 목적.
수산물 포준 고객이 뭔가 물어보면 이렇게 상품 형상, 유통 능률, 공정 거래.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포준 고객품이란 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이 안 돼 있을 때는 포장 고객에 따른다. 그리고 포장 고객이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습니다. 등급 고객이란 품종별 특성에 따라 행태, 크기, 색대, 신선도, 건조도, 선별상, 품질 구분을 변화해서 특상 보통을 한다. 우리 때 포장 고객과 등급 고객을 넣는 게 2차 시험이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1위 놓고 안 놓다가 올해 1차에서 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형님 7페이지 지금 하고 있어요. 7페이지. 네, 형님 책 7페이지입니다. 자, 요거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지금 7페이지를 지금 들어간 겁니다. 7페이지를 포장고객, 등급고객을 암기하십시오. 무조건. 일단. 그러고 나서 거래 단위, 포장고객에서 거래 단위가 밑에서 빠지는 겁니다. 포장고객에서. 거래 단위 밑에 3조. 거래 단위란 수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하는 용기 등을 제외한 알맹이만 한다 이게입니다. 무게와 마리수. 그 다음에 거래 단위를 또 뺐습니다. 포준 거래 단위라는 거래 단위 중에서 포준 거래 단위는 시작할 때 유통 효율이라든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한다면은 포준 거래 단위를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거래 단위 있었죠. 수산물 거래 단위에서 포준 고객이 있었습니다. 3, 5, 10, 15, 20kg 기본으로 한다. 단 5kg 미만 최대 거래 단위 이상 등 포준 거래 단위 이외의 거래 단위는 거래 당사 간의 협의 유통에 따라서 하겠다. 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이게 이제 올해 1차가 나온 겁니다. 그럼 2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어놔십시오. 13회 2차 기술 2차 서술행 13회 8번 문제를 참고해 가지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답은 본인이 논리적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네. 13회 8번. 저번에 저 강의 들어보면 또 있고요 하니까. 강의 13회죠. 아닙니다. 2차 서술행. 2차 서술이요. 2차 서술행 13회. 네. 제가 지금 저 가지고 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13회 8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면은 찾아보십시오. 저 계속 해가지고는 진도도 못 나가니까. 13회 8번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영씨, 저번에 강의 들었지, 이거? 안 들었나? 들었으면 빼고. 자, 읽어보세요. 8번. 갯장어 8kg다. 거래 단위로 사용하라고 한다. 이에 따른 사용 가능 여부와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참조. 갯장어는 포준거래 고객은 5kg, 10kg입니다. 5kg, 19kg인데 갯장어 8kg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7페이지를 보고 합시다. 7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거래 단위, 포준 거래 단위는 3, 5, 10, 15, 20kg를 합니다. 자, 적습니다. 그런데 5kg 미만 최대 거래 이상일 때는 상거래 당사자 합의라든지 상거래상 가능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뭔 했습니까? 갯장어 8kg인데 5kg와 10kg가 포준 거래입니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논리를 할 겁니까? 합의. 그걸 달리 정하여서. 예? 다르게 정하여서. 아니, 그러니까는 그 협의. 규격, 합의하면 규격이, 되지만 합의하면 규격이. 네? 서로 얘기해. 합의에 의해서. 자, 다시 읽어보세요. 아니, 이 앞에서 할 수 있다가 들어가니까. 그럼 위에 전제 조건은 뭡니까? 5kg 미만 최대 거리 단위 이상. 근데 중간입니다, 이 문제는. 네. 이거하고 맞아요? 아니, 마치는, 여기에 딱 규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표준 규격이라는 그 정의를 내렸을 때, 거기에서 가서 맞지 아니하거나 할 때에 표준, 이건 표준 포장 규격이구나. 제가 혼동이 됐네요. 혼돈돼도 상관없어요. 포장 규격에서는 왜 그 한국산업표준법에 따른다가 기준이고, 다만 표준법에 준하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사물품이라 할 수 있다. 예예 그럴 때 할 수 있다가 나오니까 그게 그게 바로 아닐까. 뒷장이 있어요. 뒷장인데 봐요. 뒷장에 중간에 11조 포장 고객의 특례 포장 등국에 제정되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물 품목 품종의 포장국에 정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을 때 지금 이거는 예, 아까 예, 개짜는 거는 5kg 10kg 정해져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얘도 안 들어가죠. 아 그래요. 안 들어가죠. 근데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생각에는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 그거로만 내 하는 생각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은 관계없다고 하거든. 근데 그러면 또 이게 아까 거래단위 3조가 또 충돌되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2차를 어떻게 쓸 거냐고 우리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논리를 하면은 논리 비약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포장에서는 왜? 누님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네. 이 논리를 가져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최점자가 표준격 거래 규격을 얘기를 한다면 3kg도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8kg면 5kg, 5kg, 4kg, 3kg 로? 8kg잖아. 그렇게 들어갈 수 그렇게 있다. 할 수도 있지만 구분해가지고 네. 할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있지만 네. 얘는 8kg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은 3kg 저 거래 단위 이게 딱 이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준이 또 기준이 어긋났잖아. 어긋나네. 그래서 자 네. 여기가 우리 저 정종현이 재무이사가 이게 문제를 13일을 만들었는데 재무이사는 틀리다고 했어요. 왜? 이걸 그대로 단순하게 푸는 거예요. 5kg, 10kg인데 5kg 미만도 아니고 10kg 이상도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라든지 당사자 컨트랙트로 해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했어요. 네. 그 중국 말도 맞아요. 그러면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이 말을 쓰면 안 되지.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법에서 하면은 이렇게 해줘. 그리고 포장 거래도 이렇게 해줘. 이렇게 됐잖아. 포장 고객도 정하지 않았을 때 유사로 쓰면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니 정하지 않았을 때와 그걸 그게 정했잖아. 필요하다고 그 다음 항이 또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또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포장에서. 난 그거는 또 모르겠네. 그 말이 있으면 더 좋고.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논리를 일단 뺀다. 예. 근데 채점자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냐 그게 아니. 일단 그건 저는 법조항이에요. 근데 일단 법조항이나 보다도 논리를 맞으면 이 차는 네, 맞는 네. 거예요. 근데 나 누나 그거 하는 거는 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고 그거 한번 카페에 올려주라고 그 조항을 아, 예. 오늘 강의 중에 올리면은 문제를 누나가 이걸 하나 줘야 자 그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 빼면서 이걸 뺍니다. 법 5조를 갖다 해가지고 뺍니다. 법 5조가 네. 법 5조가 임의구직이고 그리고 상거래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다. 그래서 이 구중은 포전하고는 안 맞지만 국민의 권리상 개인적으로 상거래를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다. 왜? 처음에 시작할 때가 임의구직이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리를 맞춰시라는 겁니다. 내 말이 맞고 안 맞고 문제 아니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페이지 보면은 선호도하고 배로화가 박스에 있는 걸 요약을 했습니다. 포준거래 단위가 3, 5, 10이고 7이 들어가고 8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58 대붕고 뭐 강의 들으면 있으면 대붕고 58 개띠가 상가 7만원을 부조하기 위해서 문전에서 모였다 이래가지고 5자 들어가고 8자 들어가고 하는 걸 그렇게 외웠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강의 들어보면 오니까 방법을 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럼 문자 1차가 문어 전어입니다. 문어 전어가 3, 5, 10, 15, 20kg가 포준 2개입니다. 그러면은 점수 주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이래 놓았지만 3, 5, 10, 15, 20에서 빵꾸 하나 떼어놓고 15를 빼든지 빼고 문어 전어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왜 시작을 하겠다는 거 올해 이제 스타트가 끈 겁니다. 지금 1차가 2차가 지금 어렵게 안 내고 단순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페루 중에서 생굴 0.13 10kg입니다. 한두 개만 정확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멸치는 또 어떻고 3, 4, 5, 10kg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위주로 먼저 정리해 가지고 암기를 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 8페이지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포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포준구객 보면은 이렇게 포시를 해야 됩니다. 요걸 박스를 내가지고 잡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처음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포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넘겨볼게요. 자, 포장 고객에는 먼저가 뭡니까? 거래 단회했고, 취소했고, 포장제로, 포장 방법, 포장 설계, 포장 포시 사항입니다. 포시 사항까지 지금 하고 있죠. 방법까지 하고 있죠. 거래 단회가 있고요. 포시 방법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죠? 이게 지금 포준 고객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페 보고 책 보고 이런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등급 고객입니다. 지금부터는 넘어갑니다. 자, 옆 페이지 등급 고객이 들어갔습니다. 등급 고객을 다시 7페이지 읽어볼게요. 수산물의 품종별로 어떻고 특상 보통을 한다 이겁니다. 앞에는 행태, 크기, 색태, 긴선, 건조, 선별 상태,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상 보통으로 한다. 이게 등급 고객입니다. 한 페이지가 다 많지만 요약을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등급 고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 고객과 등급 고객이 포준 고객이죠. 포준 고객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뭡니까? 수산물, 특산물이라든지 가공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을 해주라 하면은 거래단이라든지 포준 거래단을 지켜주고 등급국에도 이렇게 해주고 포장지도 이렇게 좀 만들어줘 이 말입니다. 포준국에부터 맞죠? 요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만드는 사람, 생산자, 수입자, 가공업자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대로 15페이지든 17페이지든 지난부터는 제3자 입장에서 검사를 하러 들어가는 거지만 그전에는 사항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등급고객으로 들어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등급고객은 다 몰라도 특상보통으로 한다. 맞죠? 네. 자, 한번 넘겨볼게요. 박스 특상보통이고 또 넘겨보세요. 특상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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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상보통. 계속 특상보통이라는 겁니다. 네, 특상보통. 네. 거기 저 같으면 17페이지까지고 나머지는 15페이지, 17페이지 전까지는 특상보통입니다. 선에 이제 됐습니까? 다 보세요. 네, 지금. 네, 맞아요. 박스 내용을 다 보죠. 다 네. 특상보통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 그 선을 이제 먼저 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제3자 시각에서는 뭐겠습니까? 얘를 만들었으면은 얘가 1등이다, 2등이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 말이 나오겠죠, 이것부터는. 그렇잖아요. 얘를 만들었으면은 거래를 이렇게 그리고 포장지도 이렇게 해. 방법도 포장 방법 해가지고 박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등급도 이렇게 만들어줘. 다만 특상 보통으로 해줄게. 그러면 제3자가 딱 들어가서 얘는 뭡니까? 그래, 너 1등이다, 특이다, 덕이다. 야, 판단 못하겠다. 보니까 합격이네.